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41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나라 국회사의 산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호진 전 국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건국과 함께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던 제헌국회를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호진 선생을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하군요. 제가 과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가하죠. 예. 네. 건강은 어떠세요? 네, 아주 건강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예. 오히려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남들은. 다행입니다. 네. 네. 뭐 신선한 공기 마시죠. 네. 또 약수, 이 생수 마시죠. 네. 또 운동하지요. 실례지만 금년에 연세가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많은 분들하고 늘 접촉을 해서 그런지 10살 위로 봐요. 어허. 근데 지금 갑자세이니까 66인데 내가 어느 자세에 가서 77이라는 게 그렇게 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늙었죠, 말하자면. 네. 20대부터서 40대 국회의원하고 뭐 30몇 년간 이 접촉을 하니까 네. 자연히 늙을 수밖에 없어요. 걸음걸이부터 노인이요, 노인. 이거 이제 얼굴만 왜 이거 하고 모자 쓰고 얼굴만 내놓으면 젊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훌뚝 가지고 이런 머리가 시고 하니까 네. 77일 하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아주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시면 훨씬 젊어지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어려도 곤란하죠. 예. 그 연령에 알맞게 돼야 돼. 네. 예. 언젠가 극작가이신 이서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자기는 항상 방송국에 와서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늙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20대 때 벌써 40대, 네, 50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네. 같이 이렇게 지내시니까. 네. 아. 그러면서 늘 이제 젊은하고 이러니까 구정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국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네. 해방 전에 제가 일본 군대 병정 1기생으로 끌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8.15 해방이 돼가지고 군에서 이제 풀려 나왔는데 네. 그래 뭐 할 일이 없고 있는데 할 일이 없고 있을 때 그때는 보통학교지. 보통학교 은사되는 분이 국민학교 선생을 하는데 국민학교 자기 학교에 와서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고향 국민학교 선생길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방되자고 혼란 때 자유위기 이제 싸우고 대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교실에서 적기가가 불리고 말이지. 네. 이 박사 김구 선생 한영탑을 세우는 그걸 부수고 불지르고 하는 그런 사태가 났는데. 네. 그래 그 상태에서 저도 말려 들어가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배낭에 책을 가득 씌워가지고 실어가지고 해방 1주년 되는 그 전날 그러니까 46년 8월 14일 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학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미 군정청 인사행정처에서 입법위원 사무요원 모집한다고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예. 시험에 응시한 결과 다행히 합격이 돼서 입법위원 개원이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이 됐는데 네. 그 준비하는 일부터 그게 이제 10월 달부터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네. 입법위원회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 전신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입법위원회는 그 당시에 왜 국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설립 목적이 네. 있었을 텐데요. 해방 직후에 이제 미 군정이 실시가 됐는데 예. 이제 국민의 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어떤 형태든지 이제 알아야 되겠다. 네. 이제 자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점령군끼리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예. 구성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이제 그게 이사가 합치가 안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자유이기 싸우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우측은 김규식 박사가 네. 영도하고 좌측은 이제 여운행 선생이 영도하고 그래서 그분 두 분 중심으로 해서 합작위원을 하는데 그것도 하는 도중에 군정청에서 이제 입법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네.
관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추천한 45명이 관선이고 민선은 간접 선거를 해가지고 네. 민선 45명, 네. 그래 9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정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입법위원회는 국회가 개원할 정식으로 이렇게 개원될 때까지 존속이 그래 이 됐었겠군요. 가도적인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 기록을 했죠. 회의록 작성하는 거. 아하. 그 이제 의장석 옆에 네. 책상로 기록석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예, 그런데 그 이회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회의록 작성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첫날 그 입법위원 관선위원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 이정원 의원을 하던 젊은 의원이 있었어요. 네. 박건웅 신기현 씨라고. 네. 그분이 나와서 기록을 해가지고 첫날 예. 그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회의록을 작성했죠. 그 당시에도 속기하는 분이 속기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위에서 속기한 분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한 4, 5개 유파가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이 학원을 차려서 속기사를 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 10여 명이 이제 속기사를 입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잊혀지지 않는 무슨 딴 일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입법위원회가 생겨. 그때 이제 아까 속기사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사들이 이제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단 말이야. 아하. 그렇다고 해서 회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이 약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기라는 게 속기사 부호를 가지고 하면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약기는 10마디 얘기하면 한 두서너 가지밖에 못 쓰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약기가 속기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일제시대 일본말로만 하다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제대로 조리 있는 얘기를 못하고 같은 한 얘기를 두원두원 하니까 속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도 빠지 않고 전부 기록하거든. 네. 그럼 속기록 읽고 있으면 무슨 말 하는 거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 약기는 비록 2, 3할 정도 기록을 했지만은 그 논리 정연하게 문맥이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기가 훌륭하다니까 파업한 속기사들이 큰일 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 부돌아왔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기록을 하면서 곤란을 느낀 것이 그 김규식 박사 그 양반 이제 학자거든. 근데 사회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려요. 화를 내가지고 기록! 그 주문이 뭐야? 이러거든. 예. 근데 주문이란 것은 이제 미리 이걸 제의를 한다고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사전에 알리고 메모를 적어주고 가지고 동의한다 하면 주문을 알지만은 실컷 뭐 20분, 30분 얘기하다가 나중에 동의합니다 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주문을 만들어야 돼. 무슨 그렇게 신경이 바짝 이제 이래 처음부터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신경이 나고. 그 주문 뭐냐고. 그럼 한 문자 뭐야?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럼 내가 이제 호에 나지. 그런 것도 있고. 그때 회의를 전혀 모르니까 뭐 도인이, 개인이, 재개인이, 대인이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근데 배워가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모르는 의사진이. 것은 선생님뿐이 아니고 거기 다 입법위원들도 모르죠. 네, 의원들은 네. 이제 그 중에 임시정부 이정원 의원으로 있으면 몇 분만 잘 알지. 아하. 회의 경험이 있지. 그 외에는 회의 경험이 없어요. 예. 그 후에 그 유엔 감시하에 네. 우리나라가 네. 총선거를 치렀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50선거. 대한민국 정부 말하자면 수립을 정부 위한- 수립을 위한 최초의 선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선거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때 선거 때는 이제 이 신탁 통지 반대하는 우파, 예. 한국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걸 위시해서 이승만 박사가 영도하던 그 대한 독립 촉선 국민회, 네. 그 이제 우측인데 거기는 적극 지지했지만은 중간파 예를 들어서 이 김구 주석께서 영도한 이제 이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네. 김규식 박사가 하는 그런 계파들 네. 중간 계통은 이제 계파들은 이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소위 단선이라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파괴 행동했지. 통신망을 뭐 부순다든지 또 방화를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 선거 직전에 제주도에 이 4.3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세 사람을 뽑게 돼가 있었는데 남제주에서는 선거가 됐지만 북제주 두 분은 선거를 못했죠. 그래서 정원은 200명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당선되어 오신 분이 198명입니다. 네. 그러한 이제 혼란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또 불구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 속에서 유권자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810만쯤 됐는데 그걸 이제 유권자가 선거를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해요. 네. 등록한 분이 96% 이상이 됐어요. 그 중에서 투표한 분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투표율입니다. 공산당에서 파괴를 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죠. 당시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선거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가 목격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은 가마의 떼에다가 이제 이래 이름을 쓰고 신문 조각이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지게를 쥐고 다니고 등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도낸 모양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이 없는 분도 출마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로 요란하게 인쇄를 한 100벌 붙인다는 그런 건 드물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국회의원 출마한 분들은 몇 분이었는데 200명 뽑는데 몇 분이나 출마했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아마 1000명 가까운 숫자, 900 몇십 명이 출마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그때 출마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 국내에서 이제 일제 저항 운동하던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존경받는 분들 이제 유지주에 나와시니까 무투표 당선 분이 아마 이승만 박사 또 해공 신익희 선생 네. 위시에서 한 11명인가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거 이제 지금 경쟁자가 같으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언론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때는 이제 서로 양보하고 존경을 하니까 예. 틀림없이 당선될 거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사양해서 무투표 당선됐죠. 네. 네. 예,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일입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통신망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참 어려웠죠. 미미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길래 전 국민이 그렇게 그렇죠. 네. 그 재헌 국회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독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온 국민은 이제 공감을 이루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분이 최다 득표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네, 기억이 없는데. 네. 예.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이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어떤 정당이 이제 이 박사가 영도하고 계시는 국민회. 네. 그게 이제 한 55명이 되고, 그건 정당이라고 갖춘 것은 한국민주당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한 30명 가까이 당선됐고, 예. 무소속이 85명이나 됐습니다. 어허.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의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거의 180명 이상, 네. 90% 이상이 이 박사를 지지했죠. 표가는 의장 선거 때는 국회의장을 선거할 때. 선거할 때는 이 박사가 188명 찬성했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 박사에게 180표가 나왔단 말이야. 재헌 국회가 그 역사적인 그 막을 올린 것은 정확히 며칠이었습니까? 인제는 5월 31일, 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 10시에 모여가지고 예. 의장 선거를 했죠. 그때 의사당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국립박물관 이제 중앙홀 네. 그게 이제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 지금 세종로에서 마주 보이는 네. 중앙청자리라는데 거기에 국회를 네, 그게 차렸군요. 일제시대 총독부 자리죠. 하하. 예. 그 미 군정청도 있었고 그 중앙홀에서 이제 국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원 첫날 이 박사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속기록을 어떤 들여다보면 내용의 알 건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색적으로 생각하지 처음 회의 때마다 기도를 해요. 이은영 의원이라고 예. 이북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가 첫 마디 첫 발언을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니까. 네. 이 박사가요? 연장자니까 연장자 사회로
그 의장 선거를 하게 돼가 있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 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헌법은 언제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까?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헌법이 이제 탄생했습니까? 그때는 전혀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국회 소집을 위한 이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 이제 국회 구성과 이제 임시 준칙을 마련했는데 예. 그게 이제 헌법과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을 30명, 예. 국회법 기초위원 15명, 예.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을 10명 둔다 하는 걸 그 준칙에서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도에 한 분씩 그런 게 제주도까지 합해서 10개거든 시도 그때는 10개 시도에서 전행위원 한 분씩 10명을 전행을 뽑아가지고 헌법 기초위원 30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를 시작했는데 기초하는데 한 20여일 걸렸을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헌법 제정할 당시에 가장 그 난항에 부딪혔던 법은 어떤 법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헌법 기초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내각 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진호 박사가 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인데 네. 전문위원 10명 중에서 한 분인데 그분의 초안은 내각 책임제와 그 양원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그때 이 박사가 반대했죠. 반대해도 무릅쓰고 일단 통과 놓으니까 나는 이 박사께서 말이에요. 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당선될 때 188명이 지지를 해가지고 의장에 당선되지. 그러니까 절대 다수로 지지하는 어른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 수립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초위원회에서 그저 번의를 해가지고 번복을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재헌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위원회에서 마찬가지죠. 의사진행 그냥 바로 의장께서 사회하시는데 아드바이저 해드리는 거죠. 비록 점고 뭐 경험은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이 박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국회 활동을 하셨겠는데 의회 활동을 하실 때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뭐 다 소상히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소소히 기억나시는 일이 없으십니까? 세월이 뭐 오래되니까 그때 이 박사께서 말을 우리말 잘 못해요. 뭐 라디오 방송 녹음된 게 있겠지만 떠듬떠듬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대범한 어른이니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사무적인 문제 모르거든요. 잘 안 되면 이제 부의장이 신익희 부의장이 사회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신익희 부의장이 사회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기억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네. 의장께서 이 박사 의장께서는 곧 대통령이 되시니까 의장 하시는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금 옛날에 저기 이제 재헌국회 때 국회의사당으로 저거는 이제 이 개원된 날 기념 차량 재헌위원들. 아하. 예. 저기 개원식 하는데 그거 이제 노래 축가 부르는 학생들이 이건 이제 헌법 기초하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서명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 발언 시간은 그럼 제한이 없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30분 제한인데 그때는 많이 얘기하는 분은 1시간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제 3대 국회에 가서 박영자라는 분이 외무부에 과장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은 나흘 동안 발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하는데 회의 시간이란 게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이사 일정이 안 돼가지고 한 10시 반이나 11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가 상정되면 그분이 발언이 안 끝나시니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4, 5시간 했다고 볼 수 있죠. 계속 그런데 그분이 기억력이 비상해가지고 전날 발언한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약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리바스타를 해가지고 의사 방해하는 거지. 네. 의사 방해 전술로서 그렇게 했죠. 예. 그걸 제재할 수는 없었군요. 없었죠. 그래 그 후에 이제 발언 시간을 그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억은 발언했습니까? 없네요. 예. 네, 없는데 예.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예. 예. 그 이제 9대 국회 유신국회 때부터서 이혼 발언이 30분으로 제한됐죠. 아하. 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 하나가 이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한 건에 그 발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네, 있었어요? 제가 저 퇴직 후에 네. 그 이해발전 연구회 예. 관계라고 이사로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발언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본 일이 있어요. 예. 뭐 직원들을 시켜서 내보니까 전 이회에서는 한 법률안 하나를 통과하는데 토론만 예. 20명이 평균 20명이 참가했어요. 어허. 그러면 10대 국회에서는 얼마나 토론을 했냐 보니까 43건이 10대 국회 통과됐는데 예. 10사람이 발언했더라고요. 토론을. 어. 그러니까 사건에 한 사람 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법률안이 제출되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 네.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먼저 그 법률안을 심사한 이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사 보고만 듣고 한 사람 꼴도 토론 안 하고 그냥 둘을 마시다는 얘기예요, 본회의에서. 지금은 그렇게 형식적인 회의죠. 그러나 그때는 20명이나 서로 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서로 발언을 먼저 하려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사건건 이렇게 모든 게 나올 때마다 다 발언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저 아무개 의원은 방정석의 부인이 방청하고 있다가 발언 안 하면 진질을 안 해야 된다 하는 농담까지 났어. 그러니까 그런 저 발언을 자주 하는 의원이 나오면 조용한 경청하던 회의가 그냥 갑자기 이제 의원들이 일어서 가지고 화장실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의원이 뭐 올라오면 예.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예. 근데 발언이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게 그 사람이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때 경쟁을 하지.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회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면 말이야. 둘러니 모르지만 내가 뭐 경제 얘기하면 내 얘기 듣겠어요?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근데 평소에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응?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못 견디는 거지 뭐 어떻게 한마디 해야 되니까. 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혀 자기와 그 다른 분야의 아니더라도 분야도 아닌데도 꼭 한마디 해야 된다. 그건 생리적으로. 그 양반 나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찬성 모든 발언입니까? 얘기하지. 반대 찬성도 하고 발언입니까? 반대도 하고. 하하. 네,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회에 보면 발언할 때 질문을 한다 토론하면 원고를 낭독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즉석 발언이란 말이야. 예. 찬성 반대 그러니까 앞 사람 발언을 득 참고를 해가지고 예. 공박하고 말이야. 예.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러니까 즉석 발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고를 낭독해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야. 예. 본래 토론이란 것은 살아있는 고기를 생선하듯이 치듯이 해야 돼. 예? 화를 생선하듯이.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으면 생기가 돌지. 그러나 지금은 원고를 읽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말이야. 슬그머니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럼 그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언하려면 원고에 의존하지 말고 그 당시에 자기의 의사대로 그대로 그렇지, 발언하는 하는 것이 옳지요. 좋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근데 발언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말 잘하고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요점만 이렇게 또 요점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적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재헌국회에서 평균 5분 했더라고요. 예, 의원 한 사람당. 평균 예. 5분. 물론 이제 의사 방해하기 위해서 예. 1시간이라든지 날 했다는 거는 예외고 평균 그런데 10대 국회에서도 보면 평균 해보니까 10분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막 10분 정도 하면 족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다 얘기 그 외에는 이 선전 얘기밖에 없지 뭐.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국무위원급이다. 예, 국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급이. 네, 장관. 예. 그 생활상은 어떠했습니까?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지금은 지방 선거구에서 당선된 분도 서울이 본거지거든. 예. 서울에 전부 다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방에 본 거지라. 그래가지고 국회 회의가 있으면 서울 올라온단 말이야.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지방에 생활 근거가 지방이니까. 예. 그래 저 국회가 있으면 네. 저 서울 올라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아파트를 세 군데 있었어요. 예. 장성 아파트, 예. 이 3층 아파트, 청운 아파트. 예.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하는 분도 있고 기거하는 분도 있고 또 여간에서 이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하숙하시는 분도 있고. 예. 지금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무슨 말하자면 비서관이라든가 뭐 운전기사라든가 이제 이렇게 다 그 확보가 되고 이 뭐라 그럴까요? 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요. 네. 국회의원이 되면은 다 그 세비가 나오지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개원이라 해가지고 무장한 경찰관 한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호위병. 아,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경원이 경찰관 한 사람. 예. 지금은 이제 보좌관으로 서기관급 한 사람. 예. 또 비서관으로 사무관급 한 사람. 예. 또 의원회관에 아가씨가 하나 있어, 사무관이 하나 있고 예. 운전기사가 있고 네 사람이 따라 있죠. 예. 근데 그때는 한 분이 경호원, 이 칼빙 총을 내고 비서도 없고요. 없어요. 어허.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교통수단이 말이야 네. 참 뭐 편하지만은 그때는 전차 그래 6.25 사변전에 마차가 생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경선 전기 주식 회사에서 네. 통근차를 제공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상자예요. 네. 그 뒤에서 이제 올라타고 하는. 그게 이제 신촌 서대문 방면, 예. 노량진 방면, 예. 또 동대문 방면 해가지고 그래 그걸 이용한 분이 많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승용차를 제공했지만은 승용차를 가진 분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헌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을 합해서 아마 9차례 네. 바뀌었는데 전면 개정은 5번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될 때마다 공화국이 하나씩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가 늘잖아요. 그래 6공화국이거든. 그러니까 전면 개정이 5번 이루어지는 게 6공화국이 됐단 말이야. 제1공화국은 헌법 제정 때 당시였고 네. 민주당 때 이제 4.19 후에 나온 것이 제2공화국. 네. 5.16 후에 나온 것이 3공화국. 4.4, 5.1, 유신국회가 이제 4공화국 아닙니까? 예. 그래 입법회의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5공화국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해정치를 600년 이상 하는데 성문 헌법이 없어요. 네. 불문율로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쓴 헌장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서 하는 건데 또 일본도 2차 대전 후에 그 점령 미군 맥가드 사령부에서 헌법을 제시했거든. 평양 헌법이라고. 예. 그걸 그대로 헌법을 제정했는데도 지금 해방 후 종전 후 44년 아닙니까? 그것도 그 헌법 그대로 잘 해나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6공화국 할 때 조금 어딘가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나요. 헌정 41년밖에 안 됐는데 6공화국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헌법이 개정되는 그 여러 가지 이 과정과 진통을 다 몸소 겪으셨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법이 개정할 만큼 나빴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했다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근데 재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된 내각 책임제냐, 네. 대통령제냐, 이거는 처음부터 대립이 돼가 있으니까. 예. 그럼 근본적 문제에 꽂히는 거는 이제 별 문제지만 그 외의 것은 세계에서 좋은 헌법은 전부 다 땄어요. 예. 말하자면 성행수술하고 비슷하죠. 좀 미인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우리나라 헌법이 미인 헌법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불구하고 두 분밖에 임기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이야. 개정해가 종신토를 하겠다고 떠들고 치고. 응? 그리고 또 뭐 밤사이에 말이야 헌법 개정하는데 밤에 날치기를 해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헌법을 필요에 따라 자꾸 만들지만은 과거 헌법 가지고도 잘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 있습니다.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국회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이제 이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서 눈에 뚜렷하죠. 아까 이제 이원 비서관 이제 하고 등등 네 사람. 네. 그때 이제 재헌국회에서는 중앙홀 박물관 자리 중앙홀에서 회의했는데 지금은 여의도에서 그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예. 그리고 본관 있죠, 도서관 있죠, 이원회관 있죠. 그게 규모만 해도 그렇고 그때는 재헌국회 때는 사무처가 3국 7과 네. 그래가지고 직원 수가 한 200명 미만입니다. 해놨는데 지금은 아마 국실 합해가지고 10개, 과마하더라도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 제도도 있고 그만큼 그리고 직원이 아마 2,000명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률안 제정할 때 그때는 독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헌법 제정할 때도 1조부터서 마지막 조 103조까지 한 조문 한 조문 이제 이래 표결을 했죠. 네. 1독해, 2독해, 3독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체를 가지고 둘러 마시는 거죠. 둘러 마시더라도 토론하고 둘러 마시면 괜찮은데 토론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만 듣고 그냥 통과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질문 제도가 지금 제도상은 같아요. 그런데 서면 질문이 있고 긴급 질문. 네. 지금은 긴급 질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는데 네.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서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면 질문이 상당한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유신 국회 때 서면 질문 제도를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1대 국회 제5공화국이 들어서 가지고 서면 질문 제도를 부활했어요. 예.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헌국회에서 한 7대 국회까지는 그 긴급 질문, 말하자면 국무위원 출석해가 질문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중심으로 이래 질문했는데 지금은 국정을 말해서 세 가지로 나눠요. 외교 안보, 또 경제, 사회 세 가지 나눠 가지고 그 국회가 모일 때마다 임시회가 모일 때마다 이 하거든. 그리고 그거 이제 일종 만내리즘이지.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나면 질문 한 사람은 답변도 장관 답변도 듣지도 않고 자를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박한 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야. 아닌데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질문 그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이제 그런 제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중심의 질문하고 일반 정책은 서면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도 그렇게 의원들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고함치고 욕설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 가격한 발언은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가끔 국회에 네. 이제 못이 나오는 거지. 오십시오, 국회 나와주십시오 하면 대통령이 이 박사가 가끔 나왔어요. 예. 나가지고 초대 국무총리의 이제 이윤영 국회의원은 이제 이북 출신이거든. 네. 이게 이 통일이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윤영 이제 총리를 임명했는데 부결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박사께서 이거는 이제 민의에 입에된다. 예. 그래서 성명을 발표했거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노모 의원이 발언하기를 불란서 이제 루이 14세 그 말한 걸 인용을 해가지고 지문 즉 국가다. 예. 그만큼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했어요. 이 박사를 가르쳤어요. 예. 그러나 이 맥살 잡고 이 난투가 벌어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은 언제 때? 이대 국회죠. 이대 국회 때 이제 정치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제 파동이 10대 국회까지 계속돼요. 10대 국회에서는 이제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또 정부 여당 측에서 무리하게 하면 야당은 의사당 점령해가지고 회의를 못하게 하고 여당은 이제 날치기를 변칙 통과하고 별관에 가가지고 세부계 말이야 살짝이 통과하고 헌법 개정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칙 국회가 제가 있을 동안 변칙 국회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그 국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항상 조마조마하죠. 말하자면 이 운동 경기도 어떤 규칙이 룰이 있어가지고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래 그 규칙이 지켜져야만 운동 경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있어가 룰 하에서 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됩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저를 유시해서 이제 이 공정하게 법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묵혀드리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항상.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사무처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해석만. 예, 예. 예. 이 궁금한 점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몇 차례 받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가장 존경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누구신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그 규칙을 국회법 법규를 지켜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서관계를 만들면 저 사람이 아무개 사람 아니냐. 저는 빼기는 없어요. 입법에 들어갈 때 시험치가 들어갔으니까 아무 빼기 없습니다. 제가 사무총장까지 한 것도 빼기 없기 때문에 됐지. 빼기 있으면 벌써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이제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나는 또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원국회 때 조헌영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 네. 이제 조지훈 시인의 선친인데 그분이 아까 이제 발언 안 하면 생리적으로 못 견딘다는 분보다도 발언을 많이 했어요. 어허. 통계를 잡아보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한이라도 내가 발언을 말해 사사건건히 발언했는데 와 조헌영 의원이 발언이 맞냐. 예. 그런데 이분은 발언하면 듣기 싫어서 이석을 비우는데 조헌영 의원은 자꾸 듣고 싶어 하거든. 어허. 조헌영 의원이 발언하면 20-30표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볼 정도야. 에허. 그분이 찬성 발언하면 반대하던 분이 찬성적으로 찬성되고. 오고 반대하면 찬성하던 분이 반대하고 어허. 보일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 예.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제가 존경하게 돼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끔 잡지에 원고를 쓰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 예.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사놓으면 제가 정선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이제 한 분이 있고 네. 또 3대 국회, 4대 국회, 5대 국회 조재천 의원이라고 네. 해방 후에 공산당 그 위조 집회 사건 그때 검사하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정부 수립돼 가지고 이제 경기도 경상북도 지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대 국회 때 대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법률 해석을 공정하게 하는 분이에요. 네. 어떤 이 국회 법규 해석 문제가 나오면 저 나름대로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한테 갑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소? 이러면 나는 민주당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신 입장에 보면 그것이 옳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좋다 이러면 내가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지. 네. 그런 분은 존경.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막 특별히 존경하는 분은 예. 물론 뭐 이 박사라든지 신해공 선생이라든지 많죠. 많으나 막 가까이서 존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도입된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번 청문회 저도 뭐 몇 분 봤는데 좀 배가 많지 않나. 처음 도입할 때는 그게 아닌데 1차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보겠다는 건 지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계 방송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이 텔레비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인식하지 청문회가 제대로 되느냐 그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전 효과적인 발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중계 방송을 빼고 청문회를 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34년이나 국회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알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 뭐 이런 그 철학이 생기셨을 겁니다. 국회에 출마해 보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뭐 유정 9대 국회 때 네. 유정희 의원을 뭐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래 명단이 올라가는 걸 알고 내가 그만두라고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이래 취소시킨 일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예. 첫째는 갱륜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야 돼. 식견이라는 건 지식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옳고 그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비전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식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제일 국회의원이 바쁠 때 선거 때인데 얼마나 그 지치시면 자기 아우를 보고 말이야 악수를 취하면서 한 표 주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우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우가 표로 보였다 이게야. 그 마침 이렇게 정력이 소모되는데 보통 체력까지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 소가 반추 작용하는 거 알죠? 예. 위장을 4개 가지고 풀을 한꺼번에 뜯어먹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 대세김을 한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사를 논의하니까 국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심장이 뭐 너댓 개 있으면 좋지만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심장에다 구획을 딱 정해가거나 머릿속에 어떤 부분을 정해가지고 차곡차곡 저장을 한단 말이야. 소모해로 저장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그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돼. 그 나는 전혀 없단 말이야. 한두 가지 문제 그걸 다 결말 짓기 전에는 머리 골치가 아파서 안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나요? 넷째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총장 있을 때는 의원이 세비가 합해서 150만 원인데 지금 아마 2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매달. 근데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이 전국구 의원이야. 전국구 의원을 만났더니 내가 세비를 상당한 액수를 받는데 봉투를 받아보니까 5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세비 받은 데서 뭐 4분의 3 정도는 경조금으로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모지라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동익은 나무 동익은 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네 가지 자질을 갖춰야 돼. 나는 그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국회의원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국회를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그 전문적인 서적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권이나 저서를 내셨습니까? 지금 한 3권 되는데 예. 부산 있을 때 예.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회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의사과장 때인데 회의 진행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지방의회가 없어지고 난 후에 이제 폐간됐다가 노는 동안에 86년도에 이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네. 그 책자를 냈고 제가 전문위원 때 그 국회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사무처에서 냈죠. 아 예. 또 최근에 이제 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강인섭 씨하고 공동 저서를 해가지고 이것이 국회다 하는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참고 유유자적하시고 늘 그 재미있게 소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파동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역시 이 정치하는 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입법부인 국회의 그 파동이 많지 않았는가. 그 어려운 시기로부터 34년간을 그 살림을 맡아서 참 산 증인으로 지금까지 쭉 애를 써오셨는데 앞으로도 종종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 이호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